네,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오늘은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정영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동안에 좀 바빠가지고요. 예. 솔직히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예. 제가 갑작스럽게 방송 중에 제가 기침을 해서 좀 방송 중에 원활한 운영을 좀 방해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아우 아닙니다. 네. 제가 중간에 예상치 못하게 또 웃음이 터져가지고 이런 네. 생방송의 묘미가 또 생겼어요. 네네네. 저희가 또 레전드 하나 찍은 건가요? 방송 마치고 저희가 어디 불려가는 건 아닌 거죠? 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채용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네. 봄이 무르익으면서 채용 소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요즘에 또 은행권의 채용 소식이 그렇죠.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은행 지점을 점차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채용 규모는 오히려 더 늘었다고요? 네네. 제가 따져보니까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채용 규모가 약 1,500명으로 좀 집계됐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은행은 상반기 때 채용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네. 벌써 상반기 때 1,500명. 지난해 상반기가 이제 950명과 비교해도 무려 58%나 와. 늘어난 규모고요. 네. 개별 은행으로 보면 5대 은행이 모두 채용 인원을 늘렸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은행들이 언론한테 좀 많이 이렇게 저런 막 비난 같은 걸 받을 때가 있어요. 네. 뭐 니네들은 이자 가지고 밥 먹고 사냐? 아. 요런 때 은행들이 채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다니면서 네. 은행 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올해를 놓치시면 안 된다. 이런 때에 좀 많이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시면 좋을지 같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채용이 늘었다. 올해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쌤의 달콤 살벌한 일침을 기대하면서 안쌤의 취업 단짠 뉴스 첫 번째 기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MZ세대가 취업하고 싶은 기업은 37% 워라밸 보장, 30% 월급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MZ세대가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워라밸이 보장되는 기업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20, 30대 8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 인식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6.6%는 취업을 하고 싶은 기업으로 워라밸이 보장되는 기업을 꼽았는데요. 이어서 29.6%는 월급과 성과 보상 체계가 잘 갖춰진 기업, 16.3%는 정년 보장 등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10.4%는 기업과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 이어서 3.8%로 기업 문화가 수평적이고 소통이 잘 되는 기업을 답했습니다. 정경련은 월급과 정년 보장보다는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우리 MZ세대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어서 가장 선호하는 경영진 리더십 유형으로는 소통형을 꼽았습니다. 또 최근 경영자들이 보이는 MZ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대해서 70.2%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네요. 와, 우리 MZ세대의 취업 동향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MZ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우리 가연 씨 같은 MZ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가장 우선시하냐. 물론 실제 MZ인 내가 들어갈 때 이런 가치관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요즘엔 어떤 기준을 두고 보는구나라고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면접 질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거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빠져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자 이 기사를 좀 선택해봤습니다. 네, MZ세대에게 워라밸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에 비슷한 맥락에서 네. 요즘 등장한 용어가 또 있다고 합니다. 조용한 퇴사라는 용어인데요. 네. 직장은 그만두진 않지만 정해진 시간과 업무 범위 내에서만 일하고 초과 근무를 안 하는 그런 노동 방식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오히려 역으로 가연 씨한테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가연 씨가 조용한 퇴사 이런 어떤 면접에서 질문을 받으신다면 예. 가연 씨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개인적인 그 답변으로는 사실 저는 워라밸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말요? 예. 그냥 잠만 잘 자면 되는 거여서 네.
네, 근데 워라밸이 잠을 자는 걸 약간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요? 한 7시간 정도만 이제 수면 시간을 보장을 하면 되니까 네네네. 실제로 제가 요새 회사에 출근하는 시간이 한 새벽 3시 반 정도인데 와, 예. 저녁 8시면은 잠을 자게 되거든요. 예. 뭐 그 정도면은 이제 무리가 없으니까 예. 이제 그 정도만 딱 보장을 해주시면은 열심히 한번 불태워서 일해보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평가자의 위치에 있을 때 그런 대답을 들으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진짜 이 친구가 워라밸 네. 이거 진짠가? 라고 생각할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MZ니까 네. 너네들 별로 워라밸 그런 거 막 엄청 중요하다며. 네네. 근데 진짜 이게 진실성이 맞아? 그렇죠. 라고서 의문을 당신은 가지게 그렇지 될 것 않은가에 같아요. 대한.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의 생각을 얘기해 주면 좋은데 보통 그렇게 다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오다 보면은 하나하나 다 따지게 되는 거죠. 네. 야, 내가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했던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근무하시던지 간에 전문 용어로 현타는 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특히나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뭐 돈으로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면은 그래도 좀 다 낼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도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워라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진정성을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제도, 규칙,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것은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왜 만들어냈겠습니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회사도 다니고 그다음에 퇴근할 때 되면 집에 가서 쉬고 그렇게 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워라밸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건 너무 참 좋은 것 같다. 하지만 그럼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삶만을 무조건 추구한다라고 하면 추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변화할 수 있잖아요. 내부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외부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때 그걸 좀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데 나는 워라밸을 지켜야 되니까 워라밸은 중요한 가치니까 무조건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약간 이 지원자는 약간의 어떤 유연성이 없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워라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대신에 그런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회사의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때에는 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그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좋은 것도 얘기해 줬고 만약에 외부의 어떤 환경이 변한다면 내가 그걸 맞춰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언급을 해준 부분이니까 평가자 입장에서는 아하 이 지원자 조금 영리하게 빠져나가는구나 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아요. 근데 면접장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빠져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비슷한 질문으로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요즘에 여러분들 현대차 생산직 면접 많이 보고 계신데 꼭 나오는 질문이 노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연 씨 제가 되게 어려운 질문 던져도 될까요? 빨리 빠져나갈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지만 존재입니다. 존재입니다. 빠져나갈 게 하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어떤 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노조 하면 우리가 딱 드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어떤 것 때문인 거죠? 일단 그 사측의 입장에서는 요새 나오는 뭐 귀족 노조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근데 노조는 좋은데 귀족 노조는 약간 집단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로 갈 수 있다. 가연 씨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회제도 규칙은 좋아요. 노조는 말 그대로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학생회 있었잖아요. 학생회장이 왜 있습니까? 뭐 축제할 때 가수 섭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대표하는 거거든요. 노조도 똑같아요.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사측과 같이 협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노조 활동이 변질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이기주의 되고 어디서 정치 세력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노조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원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쪽으로 변질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서 원래의 목적대로 노조가 운영되면서 회사와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것이 저는 가장 좋은 노조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등 역시 그러면은 내가 줄타기를 잘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얘기할 때는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는 것 나는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다 좋은 겁니다. 그럼 그게 어느 상황에서 문제가 됐을지를 제시해 주시고 효과적으로 빠져나가는 방법. 특히 이런 질문은 임원분들이 많이 던지시니까 저희가 지금 한 것처럼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경우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빠져나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논리를 한번 세우시면 다른 어떤 것을 다 대입시켜도 빠져나가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정말 네. 좋은 인사이트 주셨습니다. 워라밸에 대한 이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좋은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이어서 이 MZ세대가 선호하는 경영진 리더십 스타일로는 소통형이 꼽혔습니다. 이 경영진이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소통하는 방법이 경영진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기업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MZ분들을 놓치면 네. 사실 좋은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라서 네. 임원분들한테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노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통의 방법은 아주 직접적으로는 예전에 임원분들이 멘토링을 했다라고 한다면 역멘토링인 거죠. 리버스 멘토링에서 이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러한 구조를 좀 만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진 리더십까지는 아니지만 네.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의 나이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1차 면접관 하면 보통 한 뭐 과장, 그러니까 뭐 팀장 되는 그런 실무자급이라고 한다면 일반 취준생보다는 15살에서 네. 그래도 한 20살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이 봤었는데 요즘엔 MZ분들을 평가하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그 말인즉슨 면접관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고 네. 그 말인즉슨 경영진분들도 나이가 요즘 되게 어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좀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기업을 가야 되냐? 우리가 두 번째 기사에서 보겠지만 면접 때의 회사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접 때 회사의 분위기가 조금 딱딱하거나 아니 아직도 이러한 분위기인가? 아직도 이러한 것들을 좀 묻는 건가? 라는 걸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그 회사의 기업 문화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파악하면 좋냐? 실질적으로 면접을 다니시면서 아니면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한 질문이 진짜 하나도 변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자기소개서를 엑셀에 작성하라고 하는 기업도 있긴 해요. 오. 아니면 공고문을 보면 보통 여러분 워드나 한글 쓰면 뭐 띄어쓰기를 안 하고 하면 밑에 밑줄 그어져 있죠. 네. 그런 걸 그대로 캡처해서 공고문에 올리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조직 문화가 그런 거예요.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물론 바쁘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게 조직 문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이 회사가 나랑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는 것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조직 문화를 찾아서 기업을 선택하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와.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정말 이 조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요. 예. 사실 전화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화했을 때 이 기업이 어떻게 나를 대응하냐.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과연 저희가 그 현업이랑 연결시켜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도 있고요. 네. 아니면 현업 쪽에 전달해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저희 이미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데 취준생 입장에서 회사에 전화한다는 게 되게 좀 부담스러운 거라 또 그런 메일로 또 한번 회신을 주고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기업의 조직 문화를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두 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제목은 자네 고향이 어딘가? 면접서 개인정보 침해 신고 2년간 84건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지난 2년간 면접에서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등 불필요한 정보를 구직자에게 물어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된 건수가 84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채용 절차법에 따르면 출신 지역 등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 때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서류 평가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질의할 경우에는 이 채용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 구직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아래에 있습니다. 지난 3월 한 은행에서는 파견 직원을 채용하는 면접에서 구직자에게 자네 검정고시 출신인 이유가 무엇이냐? 학교 폭력 피해자였던 거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정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질문이죠.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노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인사노무 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제시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면접에서 개인정보가 과다 수집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이 문제성 발언들이 꽤나 면접장에서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쌤은 제자들이 많으시니까 면접 보고 온 제자들에게 황당한 질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검정고시 출신인 이유가 무엇이냐, 네. 뭐 학폭 피해자였던 거냐 이런 질문도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검정고시는 좀 물어보긴 합니다. 검정고시는 왜냐하면은 사회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학교에서 네. 기를 수 있는 건데 검정고시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또 이분이 아마 자소서에 썼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네. 학폭 피해자 같은 경우는 진짜 솔직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근데 약간 좀 황당한 질문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가연 씨, 예. 우리 한가연 씨는 집 살고 계신 집의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십니까? 이걸 질문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요? 네, 집 평수 와. 평이라고 하지 말고 제곱미터로. 와. 그 다음에 또 이건 뭐 가연 씨 예시지만 우리 가연 씨는 자기소개서에 부모님께서 이혼하셨다고 하셨는데 부모님 왜 이혼하셨어요? 이런 걸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연 씨는 직접 운전을 안 하시는데 뭐 드라이브 즐기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부모님 차종은 어떻게 돼요? 와. 차종 물어보고 있고요. 가연 씨 남자친구 있으세요? 그러면은 남자친구랑 교제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이런 것까지 질문. 물어본다고요? 이런 것까지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황당한 질문에 대해서 있길래 찾아보셨어요? 제가 네. 실제로 겪었던 것 중에 네. 저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제 옆 지원자한테 물어봤는데 네. 길게 합숙 면접을 하고 모두가 네. 힘들어하고 정말 체력적으로 네, 정신적으로 힘든 와중에 네. 이 지원자한테 딱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부모님께 뭐 영상 편지를 띄워봐라. 그래서 그 지원자가 울다가 그냥 떨어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황당하다. 이 자기의 역량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되게 아쉽겠다라는 질문을 했는데 네. 그보다 뛰어넘는 무슨 차종과 집 평수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다고요? 와. 그러니까 만약에 뭐 굳이 제가 좀 항변을 하자면 뭐 예. 직방이라든지 부동산 관련돼서 예. 아니면 뭐 건축 설계라든지 이런 쪽이라면 평수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항변을 하자면. 네. 그리고 차종 같은 경우에 뭐 자동차 관련된 곳이라고 한다면 드라이브 즐긴다고 했으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제가 항변하지 않는다. 예. 항변에도 약간 좀 어거지성이 있긴 한데 이런 질문 하면 이제 좀 시대가 좀 정말로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과 예.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일 수 있는데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뭐 면접관 분들 아니면 사실상 면접관 분들을 교육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이상으로 더 타이트하게 두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금요일 날에도 면접 관련해서 특강을 하고 왔었는데 네. 그때 하는 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라.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물어본다면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아니라 면접관의 입장에서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접점에 그런 소재를 쓰라라고 하는데 네. 이제 면접관 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평수, 혈액형, 뭐 MBTI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이걸 접하시는 이 질문을 처음 들으시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와 기분이 너무 나쁘다 라고 할 수 있으니 조금 더 조심하고 여과시키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좋게 얘기해서는 직무 역량 그 다음에 어떤 인성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걸로 이제 인성을 돌발 질문을 통해서 아까처럼 부모님한테 영상 편지 보내봐라 네. 라고 하는 거 있어서 합숙 면접에 있어서 제일 큰 과제는 뭐냐면 사람을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본연의 모습을 보게끔 하는 게 그 합숙 면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 부모님 생각하면 울 수 있죠. 네. 그때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런 힘든 상황에서 이 지원자는 끝까지 강인한 모습, 끈기를 보여줄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했을 텐데 이제 네. 그분은 이게 뭐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질문 하나 받았는데 그렇죠. 눈물만 쏟고 유일한 나왔네. 하나의 질문이 그렇다면 예. 면접관이 나한테 끈기, 책임감을 강조하는구나. 내가 눈물 살짝 흘리지만 눈물 싹 훔쳐주고 엄마 하지만 나는 꼭 이겨서 그래서 수석 합격해서 꼭 우리 엄마한테 합격의 꽃다발을 목에 걸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좀 원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뭐 제가 워낙에 많이 하는 거니까 저는 할 수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엔 면접관들은 진짜 본연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 면접관 분들도 그들의 입장이 아니라 그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예. 우리 면접을 보시는 지원자분들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 주시자. 그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쌤, 두 번째 기사에 있어서 더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러면 제가 이거 면접 질문에서 네. 결국에는 어제도 사실 이 부분을 같이 좀 트레이닝을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한 공공기관에서 행정직으로 지원하시는 분께서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시냐면은 결혼을 하셨고요. 네. 여성분이신데. 근데 이제 항상 두려워하시는 질문이 이제 출산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조직 자체가 약간 좀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서 원래 자녀 계획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도 사실 되게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본인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이분은 출산 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걸 얘기하면 또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 나올 땐 믿고 안 믿고는 이제 그분의 몫이긴 한데 내 진정한 내 진짜 너의 진짜 마음을 전달해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건 또 어떻게 커버해야 될까요? 어떻게 또 커버해야 면접관이 또 믿을까요? 사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대답을 하건 아니면 커버하는 대답을 만드시건 간에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또 후속적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아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뭐 날 거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맞습니다. 면접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한 번쯤은 거절할 수 있는 추가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만 전제하시면 되니까 면접에서 너무 여러분들을 뭐 꾸밀거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만 봐도 이렇게 저렇게 대답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너무 여러분들이 그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진짜 스토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장 이야기하실 때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생각이 다르면 또 질문이 들어와요 면접은 그런 경우에 아니다 네가 잘못 알았다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면접관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니까 너무 한 번에 면접관을 설득하려고 하는 부분 이것도 조금 다시 한번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관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요? 잘 보일 수 있다? 일단은 우리 가연 씨처럼 좀 웃으면서 그 다음에 약간 밝은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자기소개 내용이 이상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근데 자기소개 때 여러분들이 면접관을 처음 봤을 때 어떠한 음성과 태도와 목소리로 전달할 것이냐. 네, 안녕하십니까 면접관님. 오늘 면접을 볼 뭐 한가연입니다. 안정영입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네, 안녕하십니까 면접관님. 오늘 면접을 볼 한가연이라고 합니다. 와, 에너지가 느껴져요. 약간 가식이 뚝뚝 묻어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면접관은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용 다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 아까 가연 씨가 약간 뭐 우리가 방송 중에 약간 뭔가 실수가 있었어요. 실수는 다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만 않으면 되고요. 그런 실수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현해 주시면 되니까 면접을 너무 완벽하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그런 압박이 들어와도 편안하게 네 죄송합니다. 다신 그렇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잘 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잘 견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컴의 안정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